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쭉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또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위 팀은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15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1위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114.74% 나오고 있고요. 대림산업, 호텔신라, 이노샵, 원익 IPS까지 지금 세 종목은 손실인데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직 호텔신라는 33%대까지 또 수익이 올라갔는데요. 5종목 모두 보유 관점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이 팀은 이청원, 오창록 팀입니다. 누적 수익 더 올라갔습니다. 41.4%대까지 상승했네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 보시면 KG모빌리언스, 모나미, 하림은 현재 하락 국면이고요. 안트로젠이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가면서 이 팀의 수익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팀은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송동현, 정희진 팀입니다. 일단 10% 정도의 손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지금 수익이 보합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11.9%대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익이 30%까지 지속되면서 오늘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윤병호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33%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모두 보유 관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7%의 상승,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소폭씩 하락이 나고 있고요. 오성첨단소재는 7%대의 하락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영철, 이성백 스타팀인데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70%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비즈니스온과 아프리카TV는 지금 각각 수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 한전기술이 워낙에 많이 빠지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한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82% 수익이 나고 있네요. 개인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수익 보시면 5위부터 1위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창록 차장의 안트로진이 27%대, 최명상 소장의 웰크론이 27%대, 그리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랜이 쭉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무려 114.74%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KMW, A프로젠, KIC, 두산밥켓, OCI, 네오팜, 삼성전자, 삼성증권,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전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룰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하루에 2분씩 닷새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총 5종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언제나 가능하고요.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금 15포인트 정도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갑니다. 2420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폭이 더 커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고점 2426 그리고 저점은 2417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아래 거의 이동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점 쪽으로 또 내려가다가 지수가 급격하게 잠시 올라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357억 원대까지 기관 매도 물량 줄었고요. 외국인이 2054억 원이나 팝니다. 개인은 2118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7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0.33%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78장 초반에 고점 찍고 쭉 빠져내려오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 반전하고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네요. 138억 원 매도, 기관은 557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831억 원 순 매수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 어제 찍고 다시 내려옵니다. 일단 상단이 1080원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0.53% 빠지면서 원화 강세 오늘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장 양시장 지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오늘 그래도 수급에 비해선 선전한다. 특히 어제가 의외로 좀 많이 하락했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파들, 특히 어제 시장에서 좀 민감히 작용했던 부분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쪽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픽스라고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사고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불안한 흐름들이 보여진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다 보니까 우려감이 상당 부분 증폭됐는데 일단 관련된 리스크만 본다고 하게 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이 아니라 오히려 이탈리아 총선 때 아마 3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때 나오는 지금의 정당들이 오히려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탈렉시트죠. 그와 관련된 부분이 그때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전초전일 상황에서 이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딱 하나 주의할 부분들이 달러와 강세의 여파가 어느 정도 좀 잦아들어야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특히 달러와 강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관점을 바로 직격탄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신흥국의 우려감들은 또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 달러와 인덱스와 관련된 추이 흐름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시장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하락 압력을 받았던 대표적인 흐름들은 삼성전자 블록딜 여파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나오는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 블록딜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2, 4분기의 실적들 거기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어질 분기 배당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전히 어떤 조정시에는 매수 관점들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은 이 2450선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9.2배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2013년도 이후 항상 한 9.9배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과연 비싸다든가 부담스럽다는 흐름들은 일단 아닌 상황 쪽에서 외부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영향을 받았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 흔들릴 때마다 실적 기준의 포커스를 잡아가면서 시장 흐름 흔들리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으로 좀 추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을 좀 볼까요? 일단 IT 쪽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실적 기준인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특히 애플 관련주 쪽에 대한 시각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LG노텍, LG디스플레이, BH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고 그래서 2, 4분기 정도까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변화는 눈높이가 낮은 상황들인데 그에 걸맞게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싸진 주가에서 과연 이게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겠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하반기 애플이 신모델을 출시를 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아마 7월 달부터 이제 관련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기회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IT 관련된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IT와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좀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높다라는 관점과 함께 실적은 조금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거의 50%대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는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오히려 어떤 접근이 가능하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목요일 슈퍼디오 매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지금 누적 수익 마이너스 10%대입니다. 종목 5종목 중에 텔콘 RF제약이 결국에 오늘 매도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보유 관점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송동현 팀장의 종목 AS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KMW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이제 3.67% 오늘 26,850원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 상승에 따라서 오늘 어제에 조금 이평선 지지를 딛고 오늘 다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계속적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프로진 KR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진 KRC를 말씀드리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저점에 대한 지지 부분입니다. 일단 12,350원을 저점을 딛고 지금 현재 12,400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지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매집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바이오 흐름이 좋아지면 에이프로진 KRC 역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관점 역시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콘 RF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28%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은 흐름 자체가 일단 저점을 역시나 전저점 부분까지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텔콘 RF제약은 투자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지금 매도를 처리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더 좋은 종목을 통해서 좀 흐름을 좋게 가져간 후에 텔콘의 흐름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엔 지금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희진 연구원의 두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계속적인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상당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업일간 조금 상승하다가 오늘 1%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올라가는 어떤 지금 그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디램은 타이트한 수급이 계속해서 예상이 되고요. SSD 또한 그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10만원, 11만원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부분으로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4만원, 15만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G3 BNT입니다. G3 BNT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어느 부분 더 심해졌다가 어제 한 1.9%대 상승을 했고 오늘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이너스 분이 큰 관계로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수급이 바이오로 오지 않고 있는 이상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어떤 횡보와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올해 이 G3 BNT에서 최우선 과제로 채택을 한 것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안구 건조증 신약에 대한 기술 수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경영권이나 어떤 그 지속성이나 방향성을 계속해서 회사가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정도에서 들어오신다면 좋은 점이 되겠지만 마이너스 부분이 좀 많다는 점은 감안하여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 그리고 조금 더 흘러내리거나 변동이 생기면 AS 바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 10종목 지금 나오고 있죠. KMW, 에이프로젠 KIC, 두산밥켓, OCI, 네오팜, 삼성전자, 삼성증권,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송동현 팀장의 신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KMW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차트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은 현재 3.09%로 현재 상승 추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고점 부분까지 도달했는데요. 이 부분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그 다음 정고점은 28,950원에 도전을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뚫어낸다면 또 새로운 가격대에서 또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무선통신 기지국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조명들을 생산하는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 계속적인 물품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출 동향이 굉장히 양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이 5G에 대한 5G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미래를 바꿔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다양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등등이 이 전부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이 반도체를 수용하는 그런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는 역시나 고용량의 주파수와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통신 영역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5G라는 것이죠. 5G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급격하게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흐름 역시도 5G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3사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이제 KMW의 어떤 통신 장비에 대한 수출 역시도 급증을 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아마도 매출 성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격 3만 원 위에라는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릴라이언스에서 또 5G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1월 동사의 주력 주파수라 볼 수 있는 28GHz에 대한 경매 전망이 나설 거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 중하반기에 호재가 좀 있는 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이제 한 35,000원으로 일단은 잡아보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을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 면이 아직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지 위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재료가 소멸한 후에야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수급,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끝나는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 부분 때 아마도 바이오 쪽에 어떤 신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제 상승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받치는 물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력이 없었으면은 이 저점이 깨지고 계속적인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되었을 건데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사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나 비상장 회사라 볼 수 있는 에이프로젠과의 어떤 합병 프리미엄에 좀 가치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충북 오송에 또 신규 공장을 지었는데요. 2,500kg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신규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 보여지고 역시 공급량이 확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바이오의 흐름 자체가 약세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확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시작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지금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바이오 기술이 필요한 앞으로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어떤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또 신약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산 바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제가 새롭게 갖고 온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역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존재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 속해 있는 두산 그룹의 계열이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그리고 판매하는 업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5일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신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도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경제 성장률이 늘어나면서 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두산의 굴삭기 업체 수요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켓 같은 경우는 인도에 백호로드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역시 이제 모디노믹스라고 해서 신규 인프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두산 바켓의 백호로드에 대한 매출이 상향이 전망이 됩니다. 자, 미국 역시도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500조 규모인데요. 그에 따라서 두산 바켓 역시 미국 법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순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8년도 내내 그런 펀디멘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차입금 1억 달러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재무적인 안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단기 이평선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오늘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전고점 37,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매수를 하면 좀 괜찮은 타점이 아닐까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OC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가 최근 수급이 안 좋았죠. 그 이후로는 역시나 유가에 대한 급락 때문인데요. 역시 유가가 올라줘야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볼 수가 있는데,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 역시나 갑자기 또 태양광 주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OCI는 기본적인 케미컬, 에너지 솔루션 등을 영위하는 업체라 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태양광 폴리시리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화학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본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환경 규제가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이 환경 규제를 막기 위해서 카본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신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실적 역시도 화학사업부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것이 역시 태양광 사업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태양광 산업 역시도 이제서야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치킨 게임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글로벌 국가로부터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 이제 구간이 지금 이 18년도부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이 또 최근에 A+로 올라서면서 또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OCI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죠. 또 OCI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또 뉴스가 발표가 되었죠. 부강약품과 함께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학 쪽을 운영하다 보니까 역시나 좀 화학과 관련이 깊은 생명공학 쪽에도 진출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부강약품은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OCI도 지금 가격대면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흐름이 좀 더 회복한다면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오팜을 보겠습니다. 자, 네오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국내의 어떤 매출 성장이 17년도 그리고 18년도 한 해를 이끌었고요. 6분기 연속 실적 성장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18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3.9%가 성장한 또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성장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슈는 바로 중국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하 정책까지 폐지를 하면서 유아용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유아용 시장에 지금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화장품 업종들도 주목을 많이 받겠죠. 이제 네오팜은 국내에서 아토팜 치료제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했을 시에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토팜의 중국 진출 시 막대한 이익 전망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를 5만 1,000원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부터 지금 네오팜까지 쭉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KMW 단기 접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땠어요, KMW?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부터는 주가가 좀 오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주가가 26,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라 볼 수 있죠.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5월 24일이죠. 5월 24일,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차트를 다른 걸 켰네요. 다른 걸 한번 보시면은 5월 24일 날 27,000원 정도였네요. 이제 비슷한 가격대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롭게 지지점을 딛고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접근하기 좋은 종목 있다면 한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산 바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켓 역시 좀 차트가 하단으로부터 상단으로 올라온 구간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단 펀디멘탈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 PER도 12배, PBR도 0.9배 정도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는 종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를 4만 원, 손절 가격을 32,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바켓 오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정의진 연구원의 5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먼저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대량 매매 블록딜이 있었던 삼성전자인데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에 지켜보면 좋겠다는 단기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감소를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히 커버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으로 가장 큰 호조로는 미국 애플사가 내년부터 아이폰 신모델에 전량의 OLED를 탑재를 시킨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것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구매한다고 밝혀져 있어서 수혜가 집중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이 블록딜은 어떤 펀더멘탈과는 관여가 없는 그런 것으로 실제 삼성생명과 화재에서
약 1.3조 정도, 1조 3천억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융산업법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인한 것으로 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지분 소각을 위해서 한 것이 삼성전자의 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서부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래도 시총, 전체 세계 시총에서 보면 아직까지 18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 지금 1.67%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증권입니다. 증권사 업황이 상당히 좋은 요즘입니다. 그 중에서 좀 아직은 저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삼성증권입니다. 증권업에 대한 업황은 상당히 지속적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배당 사고에 관한 이슈 때문에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속적인 경영 방향성이나 그 사고에 대한 대응 모습에 대해서 많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남았다라는 판단에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증권은 해외 투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IB 산업, 그러니까 어떤 해외 기관들과 리서치 네트워킹을 맺고 그것에 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하는 것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 그리고 대만 KGI 증권, 그리고 베트남, 일본의 최대 증권사들과 함께 리서치 네트워킹을 맺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실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네트워킹을 지금부터 서서히 구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밸류에이션이 매력도가 높은데 사업의 지속성이나 방향성은 일정하고, 그리고 실적 또한 꾸준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점의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어떤 저점 이슈 이후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그 신세계사에서 그 마트 부문인데요. 그 신세계 차트를 보면 꾸준히 아주 우상향을 예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마트는 그 중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최근 지난 하반기부터 있었던 어떤 할인점 부진, 계속된 할인점 부진,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할인점 운영 시간 축소,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 요인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오늘 또 한 4%대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이마트도 하반기에는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많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신선식품과 같은 중장기 그런 성장 동력이 충분한데, 실제로 이마트는 피코크라든지 그 자체 PL 브랜드, 그러니까 제조업자 그 상품에 관한 집중 투자를 하고 거기서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PLMA라는 세계 최대 PL 제품들만 모아서 하는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쪽에 피코크를 가장 대장으로 하여서 박람회를 진출을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코크는 지금 홍콩, 미국 등에 이제 수출을 하고 해외 시장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과 미국에서 이게 반응이 검증이 된다면 충분히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이고요. 홍콩 시장을 시작으로 중국 쪽으로도 점점 방향성을 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1인 온라인 신선식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마트는 계속해서 꾸준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악재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지금 어떤 하방에 그 박스권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이제 상당히 앞으로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마트와 관련되어 있는 악재 요소는 조선호텔 면세점 사업부의 분할 매각, 그리고 중국
중국 여타 지점의 이익률 저하 요인이었던 부분을 청산을 좀 구체화하면서 그런 뭐 사업 가치를 좀 떨어뜨렸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다시 내수 경기와 그 해외의 움직임, 그 어떤 중국인들의 움직임, 관광객들의 움직임과 뭐 화장품 시장의 화랑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그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최근에 상당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딘감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나라는 마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이 확실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면세점은 화장품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수 유통을 주도합니다. 이런 유통, 화장품, 면세 이거는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보아야 하는데 중국인 소비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3월에는 한 40%대 중국인 유입률이 증가를 했고 지난 4월에는 60%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여행 시즌이 도래할수록 이런 증가는 두드러지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내에서 어떤 그 고가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는 설화수, 상당히 공고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되고 있고, 경쟁사로 불리는 그 LG 생활건강의 후에서 얼마 전에 그 최대 매출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경쟁사에서 그런 두각을 보이면 그 같이 가는 동종업계에서는 분명히 또 다른 혹은 더 나은 신제품을 출시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중국 그 내부 분위기도 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중국의 그 웨이샹이라고 하여서 우리나라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는 그런 블로그 마켓, 인스타그램 판매 이런 인구들을 바깥으로 꺼내는 양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내부에서 그 등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보따리상처럼 한국에서 이런 상품들을 대량 구매하여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대놓고 등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판매 등록을 하고, 그럼 그것에 대한 세수가 당연히 거치겠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탄탄한 그 웨이샹들이 더욱 살아남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들이 판매하는 판매 단가나 SKU도 커지거나 그럴 것으로 당연한 그 방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성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화장품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그 모든 이 내수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금 조금 저평가되었던 아모레퍼시픽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았는데요. 이런 외국 내수시장과 그리고 외국인의 어떤 유입세, 그리고 지금 신사업부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 출점과 관련하여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지금 삼박자가 아주 잘 어우러진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6%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것이 현대 같은 그쪽 현대 어떤 그룹사이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수혜를 받는 움직임도 보여왔었는데요. 실제로 면세사업부가 작년부터 오픈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올해 11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사업부에도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페이퍼에서는 온라인 사업부가 50~60%대 성장을 하고 있고, H몰의 매출은 빠지고 더현대닷컴의 매출이 충분히 그것을 커버한다라는 페이퍼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더현대닷컴이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년도 베이스 매출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어떤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고, H몰에 대한 그 매출분이 빠지는 것은 그냥 트렌드상 스토어팜이라든지 다른 여타 판매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매출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어떤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만 백화점 자체 내에서도
그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홈쇼 온라인몰을 만든다라는 그 자체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온라인 부분을 계속 수익이 나진 않지만 지금 뭐 3, 4년째 계속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것, 그리고 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실적이 기인하는 것은 가전과 그리고 명품 쪽, 해외 수입 의류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 백화점 내에서는 고가로 분류가 되고 그런 고가 매출이 계속 난다고 하는 것은 내수의 어떤 그 소비 심리가 조금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전과 이런 고가의 의류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를 크게 만들고 또 그 최근 각광받는 그 환경과 관련하여서 미세먼지 뭐 관련 이슈 청정기, 공기청정기, 고가의 청소기, 무선의 고가 청소기, 그리고 의류 스타일러, 뭐 정수기 등등과 같은 이런 고가의 이런 가전 제품들이 그것의 한몫을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 카테고리의 매출 성장률은 그 백화점 전체 매출 성장률 대비 5에서 적게는 3에서 5 그리고 많게는 10%대까지 월별로 계속해서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수익군에 있어서의 매출 성장이 앞으로 계속 지지를 해서 현대백화점 주가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상당히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지금보다는 뭐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무리 없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백화점 지금 워낙에 오늘 한 6%대의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잠시 눌렸을 때 다시 들어가자 앞으로의 전망은 워낙에 좋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어땠습니까? 한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다시 더 신저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좀 계속 소외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좀 대형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소외받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는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서 더 이상은 뭐 떨어진다든지 뭐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하시면서요. 지금 이 저점을 뚫고 나가는 순간에는 상승권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0.7밖에 되지 않는 완전히 저평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단기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말씀드립니다. 네, 5만 원대 5만 300원에서 500원 정도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에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54,000원 정도, 단기 손절가는 4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팀 같은 경우에는 텔콘 RF 제약이 지금 매도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종목 들어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송 팀장님, 이 어떤 종목 넣으시겠습니까? 네, 두산바켓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현재 1.52% 정도 조금 원래 3%까지 갔었다가 좀 밀리는 추세입니다. 밀리는 추세지만, 자, 펀더멘탈적으로만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그런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수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차트적으로도 아직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포인트로 두산바켓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바켓 그렇다면 오늘 매수가 종가로 들어갑니까? 네, 매수가 종가로 들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두산바켓이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종목 다시 꽉 찼습니다. KMW부터 SK하이닉스까지 있고요. 두산바켓이 새롭게 가운데 딱 신규 편입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0106번님께서 롯데지주 61,500원에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7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송 팀장님, 롯데지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롯데지주가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계속 하방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롯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주회사 개편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 차트적으로는 현재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61,500원이면 다소 높은 약간 1차 하락 구간에서 잡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2차 하락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세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돌아설 확률이 있는 그런 차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롯데가 별다른 현재 모멘텀이 많이 없고 그리고 지주회사 개편의 어떤 과정,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어떤 검찰 조사 과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 흐름 자체를 조금 방해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어떤 전반적인 신규 모멘텀이 없다는 점도 현재 그 주가의 어떤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우선은 기준이 너무 높으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돌아설 수 있는 구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금 근처나 아니면 약 손절 정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좀 이제 주도 업종 위주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 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6462번님께서 아시아나항공 5,360원에 비중 20% 원금 회복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때요, 정영원님? 5,260원이요. 5,360원이네요. 5,360원이면 거의 지금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하락 부분에 있어서 시작되는 점에서 사셔서 지금까지 계속 쭉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항공주들은 워낙 뭐 유가와 달러와 뭐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 경쟁사인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것들의 뭐 그런 것들 관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워낙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지 이 아시아나항공의 흐름이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6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그것이 이제 좀 반전 국면을 보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오히려 지금부터 뭐 그것을 기대하고 계속 있는 것보다는 다른 확실한 요즘에는 뭐 섹터 투자도 너무 활발하고 테마성이 싫다고 하셔도 대형 IT주 이런 안전한 주들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지금부터 뭐 어느 정도 원금 부분 혹은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천천히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심스럽게 손절을 권유를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47번님께서 LG 디스플레이 종목이고요. 22,450원, 비중 20%입니다.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자, LG 디스플레이 최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큰 부분이 바로 LCD 패널인데요. LCD 패널에 대한 가격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수익성을 좀 악화시켰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LCD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의 BOE한테 이미 1위를 내준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대형 OLED에 대한 패널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애플 쪽으로에 대한 아직 중소형 OLED 쪽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 역시도 그 서플라이어를 이원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중소형 디스플레이를 거의 99%를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 이원화를 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게도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럼 최근에 그런 약간 흐름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5월 29일 날 5%대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승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단기간으로는 확실한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소형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주가에 대한 수익성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대형 LCD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22,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역시나 지난 5%대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셨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인 조금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는 한 단기적인 접근 하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번님께서 신라젠 종목 여쭤보셨고요. 83,500원의 비중이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에 이 종목도 움직임이 가파른 종목이죠? 네. 83,000원대 들어가셨으면 최근에 어떤 하락세에 비해서는 좀 높게 들어가셨다고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틀간 외국인 순매도가 상당히 컸던 종목입니다. 어제만 해도 약 4만 주 정도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길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바이오 수급에 대해서 그런 기대들을 외인에서 한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힘이 실리지 못해서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이 늘어짐에 대해서 견디실 수 없다면 분할 매도를 과감하게 좀 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에서는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시 26분 13초 지나고 있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2420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0.5% 내외의 상승 흐름들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일중 흐름 보시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아래 얼마 안 됩니다. 한 10포인트 간격 두고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고점은 조금 전 한 30분쯤 전에 242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오늘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 7포인트 정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11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47억 원 매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 꽤 많았는데 현재 47억 원 매도고요.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특히나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1696억 원이나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2737억 원 매도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2380억 원 순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개인은 최근 장에서 지속적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상승폭은 여전합니다. 한 900원 정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1.82% 상승 흐름입니다. SK하이닉스는 1.8%대 하락을 하면서 93,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1% 안팎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500원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약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30 있는데 2.7%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LG화학, 네이버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LG화학과 네이버가 특히나 2% 중반대의 상승을 나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입니다. 877.85포인트의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3.63% 상승 마감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고점입니다. 878 정도에서 오늘 고점 형성이 돼 있고요. 저점은 873포인트입니다. 위아래로 한 5포인트 정도 되고 1시 정도의 저점 찍고 다시금 지수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볼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외국인이 6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516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만이 11억 원 순매수하는 정도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 293억 원이나 매도 집계됩니다. 개인은 56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오늘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하다가 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1.49% 빠집니다. 신라젠도 8만 원은 지켜주고 있는데 1% 하락 전환이 됐고요. HLB가 보합이고요. 메디톡스 0.43% 빠지고 바이로메드만이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고 26만 4,900원대까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 최근에 급등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2%의 상승 지켜가면서 시총 6위 지켜줍니다. CJENM, 엔터주들 최근에 방탄소년단 효과로 동반 상승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9만원대 회복을 했고요. 현재 91,400원, 500원 정도 하락마가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방탄소년단 효과로 신고가 경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다가 결국 장 후반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108,200원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1% 하락 마감 예상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송동현 팀장과 함께 오늘 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이, 목재, 섬유, 의복, 화학 이렇게 기계업종 전반적으로 약하지만 전 업종이 조금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을 현재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섬유, 의복 쪽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일단 신원 종목 그리고 FNF, 성안 이런 등등 종목들이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으로는 역시나 건설 업종을 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이 오늘 장 역시도 좀 남북 테마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중소형 건설주들의 흐름이 또 코스닥에서는 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특수건설, 이화공영, 우원개발 등 이런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죠. 평양과 서울을 고속도로를 잇겠다라는 또 뉴스가 또 나오면서 또 관련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질이 현재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발 여러 가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신흥국 자금 유출 문제 이런 등등으로 코스피에 대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업종들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있는 업종들이 현재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투자에 입증하실 때는 당분간은 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IT 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 등등으로 큰 이렇게 실적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갖춘 업종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오늘 장은 이렇게 건설 남북 경협 테마로 상승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희진 연구원과 함께 오늘 장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남북 경협 위주로 펼쳐지면서 물류, 여행, 바이오시밀러, 이런 백화점, 패션 부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계속해서 그 심리는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하여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섹터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급상승 이런 것에는 너무 좀 휘둘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삼성물산과 같은 PBR 1배 미만의 어떤 대형 우량주들도 조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점에 있어서 좀 같이 수급이 충분히 있으면서 실적이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대형 IT주 위주였던 관찰과 투자가 좀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요. 해외 여러 전문가들이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는 이탈리 시트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만 된다면 이탈리아의 총선 이후에 연금 개혁 등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 상황들이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유럽이나 어떤 중국 쪽, 아시아 전체 쪽 움직임도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향후 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ATX 정희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상승폭 0.56%입니다. 2422.58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61% 상승한 879.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3원 20전 하락하면서 1077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 이슈 짚어드립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화투가 좀 잘 끝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미국과 북한 측의 인물들이 오늘 만났는데요. 잠깐 그 화면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5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폼페이오의 어떤 트위터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국무장관이 이게 트위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남편이었고 아버지였고 그리고 군인이었다. 그리고 프라우드 캔사스 즉 캔사스 출신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보이겠는데요. 자, 오늘의 관심은 실은 글로벌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 김영철 어떻게 보면 북한 측의 김정은의 복심이라는 그 김영철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만났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저께 즉 한국 시간으로 보면 지금이 뉴욕이 한 2시 36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되는 거죠. 어저께 북한 측과 미국 측의 폼페이오가 예상보다 잘 만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제 6월 10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증폭시키는 트위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도 올랐나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3차 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또한 삼성생명과 또 금융주 그리고 통신주 마지막으로 뉴욕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2.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장중에는 딱 맞췄습니다. 44만 4천 원인데, 자, 중요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차, 2차, 그리고 이번에 오늘까지 3차 감리위원회 열릴 예정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난 2차부터 올랐습니다.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상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분식회계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의 주가 상승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 측의 요구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일단 큰 위기는 좀 넘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좀 가볼까요? 자, 삼성생명입니다. 오늘 10만 3천 원이고요. 장중에는 10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만 오늘 10만 2,500원까지 좀 내려갔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오늘 블록들을 팔았는데요. 팔았다는 건 뭐죠? 삼성생명이 그만큼 캐시가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슈를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좀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삼성전자의 지분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5월 3일자입니다. 약 8.3%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삼성화재도 약 보면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팔았기 때문에 이 지분의 변동이 있겠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그 금산법이라고 합니다. 즉 대기업 내에서 금융주는 비금융주의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에 관련 모습이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보험업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면 보험업 그러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3%가량 내려야 된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금보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더 아래로 가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예상보다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팔게 된다면 결국 지배구조 개편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캐시카우 부분에서 플러스지만 트럭거래에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이제는 뭐 결국 행장도 지금 뭐 검찰 수사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금융이 이 시각 현재 41,600원대 그러니까 0.6% 약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 그 KB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행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행장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조사받고 있죠? 과거 시기에 행원을 뽑았을 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 행장의 입김 그리고 금융지주의 회장의 입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고 그러죠. 합격하면 안 될 애들이 합격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좀 꼼꼼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 KB금융 비롯해서 그 전 우리은행장 등 기본적으로 과거에 즉 본인이 힘이 없지만 부모가 소위 잘나서 들어간 이런 취업 관련돼서 엄격히 조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 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면 결국 앞으로도 주가가 더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통신주인데요. 자, 통신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인데요.
자, KT가 어저께 발빠르게 좀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통신요금은 보편요금제로 해야 된다. 즉 통신요금 인하해야 된다 했는데 어저께 KT가 발빠르게 통신요금 인하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과 LG플러스는 사기업이죠. KT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아무리 봐도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통신요금 인하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증권사 페이퍼가 바라볼 때는 KT가 통신요금 인하한다 하더라도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SK텔레콤이 빠르면 6월 초에 통신요금 인하하겠다는데 어쩌면 SK텔레콤이 오늘의 주가를 보면 예상보다 KT보다 LG플러스나 SK텔레콤이 더 하락폭이 커지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큼 이익이지만 통신업종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에 대한 소개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뉴죠. 오늘 5% 그러니까 8,8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누가 최근 들어서 뉴를 비롯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소위 콘텐츠 3인방이 상승하는데, 자, 뉴가 오늘 상승의 의미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22일이죠. 며칠 안 됐습니다. 뉴가 배급하는 독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상당히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영화진흥위원회라고요. 매일매일 어떤 영화가 재미있는지 이렇게 박스오피스에 올라오는데 일별 박스오피스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가 있는 날 수요일 날, 즉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이기 때문에 많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어제 관련돼서도 어저께 독전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떤 분은 데드풀 2도 재밌다는데 독전이 어저께 29만여 명이 봤고요. 어저께 데드풀 2가 8만여 명 봤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흐름이라면 눈에 띄는 것들이 결국 5월 20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전이 박스오피스 어제 기준으로 1등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독전의 어떤 호응이 그만큼 뉴를 비롯해서 배급사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독전을 비롯해서 뉴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2일 날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만남들이 예상보다 오늘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유로존의 악재보다도 북한과 미국이 6월 12일 날 만난다면 어떤 굿 이벤트가 있는지 그것에 상당히 집중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흐름 짚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같이 짚어주시죠. 네, 금일장은 전일 이탈리아 정치 리스크에 따른 급락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된 점이 이날 주가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매도세로 일관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제에 비해 다소 적어진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하였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였습니다. 상승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보험, 전기가스, 철강업종이 좀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 의약품, 음식료, 종이복지 업종 등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로템, 삼성생명, 대우건설 등이 약세를 보였고 롯데정밀, 현대백화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SKC 포럼 PI, 뉴트리바이오텍이 약세를 보였고 네오이즈, 이지바이오, SD팜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일 강한 섹터로는 시멘트 레미콘, DMG 평화공원, 남북경업, 여행 등이 있었고 약세 섹터로는 전선, 건선 대표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전력설비 등이 있었습니다. 금일 특징 섹터로는 대북 관련주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방문과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G, 삼성물산, 한국석유, 이지바이오 등의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반등에 정유주가 상승했는데요. 국제유가는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 감산 유지 전망에 엿새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기존의 감산 합의를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겠다 하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그 대표적인 주가 상승 수혜주인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등 정유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는 금요일 코스피 상승이 그 상승 추세를 전환하게 보기는 힘들고요. 코스피보다는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그 개별 종목 접근이 좋아 보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일 금요일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관심 가져볼 업종으로는 그 코스피의 그 기계 업종을 제가 뽑았는데요. 예. 그 기술적으로 보면 그 강한 상승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한 3, 4일 동안 조정을 받고 지금 그 바닥에서 상승 모멘텀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다스코입니다. 다스코는 그 도로 안전시설 전문 기업으로 도로와 교량의 그 가드레일 시공을 그 주로 그 사업 영역입니다. 주역 사업인 그 SOC 부분의 그 해외 수주 증가가 있고요. 건축 자재 및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호주세에 입어서 1분기 매출액이 667억, 전년 동기 대비 한 6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8억으로 173% 증가했습니다.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분기의 매출액은 지난 3년 평균을 따져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130%를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170%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높은 편이고 수급면에서도 그 매수세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그 매수는 시초가 매수,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다스코에 대해서 내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